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오늘은 제 본업인 캐릭터 아트 제작 과정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디아4에서 공개가 된 부분들 중에 제가 작업했던 거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지금 뒤에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제가 작업했던 것들인데, 뭐 갑옷, 몬스터 아이템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그중 몇 개를 가져왔어요. 실제로 게임에 들어갔던 에셋들이고요. 보통 캐릭터 아트 파트 같은 경우는 의상을 만들 일이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캐릭터를 꾸미는 게 굉장히 큰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팀 전체의 작업량으로 따지자면은 의상 제작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상 요런 갑옷 같은 거 만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튜토리얼 영상은 아니에요.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게임에서 이런 갑옷 아이템 같은 걸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 이런 전체적인 작업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이런 컨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할 일은 일단 레퍼런스를 모아야겠죠. 이렇게 컨셉하고 비슷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한 폴더에 모아서 저 같은 경우는 퓨어레프라는 이런 캔버스 툴을 쓰는데 여기다가 참고할 이미지를 다 모아서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계속 볼 수 있게 저장을 해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모검용으로 아주 간단한 메쉬를 만드는 일인데요.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한다면은 모검용 메쉬는 어느 정도로 만드냐면은 한 이 정도로 만들어줘요. 정말로 간단하게 그냥 전체적인 모양만 잡으면 돼요. 큰 덩어리 위주로 만들어주고요. 예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모검용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작업 전에 전체적인 캐릭터의 실루엣하고 흐름을 보기 위해서고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하이폴 작업에 들어갈 때는 이런 소품 하나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흐름을 보기가 힘들어요.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깅 테스트를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컨셉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캐릭터가 이 후드를 벗는 씬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치마가 너무 길다거나 할 때 그냥 나는 모델러니까 컨셉대로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만든 메쉬를 실제로 애니메이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이 메쉬를 캐릭터 팀으로 넘겨서 메쉬를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작업 프로세스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리깅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모검용 메쉬를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럼 모검용 메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떤 회사에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갔는데 프로젝트의 극초기 단계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캐릭터 팀에서 쓰는 베이스 바디 메쉬가 있을 거예요. 요런 거는 보통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만드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게임에 각기 다른 캐릭터가 한 50명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얼굴은 다 달라도 체형 같은 경우는 훨씬 개수가 적어요.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캐릭터들이 몸을 돌려 쓰는데 이거는 이제 리소스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관리가 쉬워서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베이스 체형에 맞춰 가지고 의상 작업을 하게 되는 게 보통이고요. 이게 지브러시 기본 프리셋인데 이런 식으로 인형을 입히듯이 이 몸 위에 만들어주면 돼요. 모검용 메쉬도 진짜 이 정도 느낌으로 간단하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쉬가 문제가 없다. 그럼 그때는 진짜로 하이폴리 메쉬를 작업을 해요. 자, 이 모검용 메쉬까지는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는 모델이 아니니까 좀 대충 만드셔도 되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실제로 그 메쉬를 이용을 해서 텍스처를 베이킹을 해서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모검용 메쉬의 파츠 하나하나를 좀 고컬로 교체를 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완성이 됐다면은 하이폴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실제로 텍스처를 베이킹을 할 때 썼던 제가 만든 하이폴 메쉬고요. 하이폴 메쉬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제 이 의상 같은 경우는 이 지브러쉬의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목록에 있는 메쉬 하나하나를 서브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디아4 같은 경우는 의상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 서브툴 개수가 한 200개가 넘게 나와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작업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단추처럼 굉장히 간단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도형을 쓰면 되지만은 뭐 이런 어깨처럼 형태가 복잡한 거는 3D 프로그램에서 뒤에 컨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상자 하나 갖고 시작해서 이렇게 면을 추가를 해서 시작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지브러시의 다이나믹 섭디를 이용한 방법인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튜토리얼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에서 아예 베이스 메쉬를 만드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 튜토리얼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하이폴리 완성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리토폴로지를 해야겠죠. 게임 메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리토포도 저는 메인 툴로 마야를 써요. 예전에 제가 올렸던 튜토리얼대로 딱 그대로 리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부터는 실제로 게임에 들어갈 메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폴리곤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만약에 실무를 하게 된다면은 그 프로젝트의 사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에 맞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의상 같은 경우는 트라이앵글 기준으로 한 4, 5만 정도고요. 또 예전에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작업을 했던 어벤져스 게임 요거 같은 경우는 캐릭터 전체가 한 20만 정도, 그리고 의상이 한 8만에서 10만 정도로 기억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나 또 기기 사양이 낮아질수록 데이터를 좀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폴리곤 개수도 좀 적게 잡아주게 되고요. 만약에 포트폴리오용으로 만드신다면은 의상 맥시멈 한 10만 정도 잡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아까 만든 게임 메쉬에 UV를 펴주는 일이에요. UV 툴 같은 경우는 딱히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리좀이라는 툴을 쓰고요. 이게 언랩을 할 때 알고리즘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UV를 펼 때 텍스처 몇 장이나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 역시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팔, 다리, 몸통, 머리를 따로따로 조합을 해서 의상을 갈아입힐 수 있는 그런 게임의 경우는 보통 이 파츠별로 UV를 한 개씩 써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캐릭터가 의상을 통째로 갈아입는다. 그러면은 상의, 하의, 액세서리 이런 식으로 서너 개 정도 써주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아까 만든 게임 메쉬를 이용을 해서 텍스처를 베이킹을 할 건데, 이거 역시 베이킹도 아무 툴이나 쓰셔도 되지만은 저는 마모셀 베이킹을 활용을 하고요. 이게 그룹 기능이 있어서 메쉬를 정리하기가 좋아서 이거를 즐겨 쓰는 편이에요. 또 여기서 텍스처를 뽑으면은 서브스탄스 페인터하고 100% 호환이 되거든요. 만약에 서브스탄스 페인터 이외에 다른 툴을 쓰셔서 텍스처를 베이킹 할 때는 텍스처가 호환이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가끔 커버 처맵 같은 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아까 뽑은 맵하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로폴 메쉬를 가져와서 텍스처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요건 서브스탄스 기본 샘플이에요. 서브스탄스 페인터를 보시면은 여기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매테리얼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기 스마트 매테리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스마트 매테리얼에서 이런 식으로 매테리얼을 끌어다가 적용을 한 다음에 텍스처 작업 끝!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하면 밀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통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하냐면은 서브스탄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필터라든가 아니면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잠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자주 쓰는 기능들 동영상, 저는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능들 또 그리고 필터 같은 거 활용을 해서 밀도를 올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본 매테리얼로 사용하기가 좋은 게, 여기 서브스탄스 라이브러리에 가시면은 여기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이런 기본 매테리얼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게 유료이긴 한데 베이스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매테리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골라서 시작을 하고 또 그 위에 아까 필터, 제너레이터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밀도를 쌓은 다음에 텍스처 작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텍스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정말로 중요한 게, 이게 엔진에 가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나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서브스탄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엔진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엔진마다 매테리얼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꼭 서브스탄스하고 엔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엔진의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외주 관리를 할 때 보면은 가끔 작업자분들이 텍스트 단계에서 이렇게 서브스탄스 스크린샷을 보내면서 작업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자, 이게 출시가 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플레이어들이 보는 건 엔진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엔진에 보이는 게 잘 나와야 이게 게임에 잘 나온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포포를 만드실 때는 원하시는 렌더러를 고르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지만은, 실무에서는 이제 엔진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또 리소스적인 한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엔진에 최종적으로 에셋을 올린다는 게 좀 까다로운 점이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엔진에 에셋을 올리면 완성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갑옷들, 이런 의상들, 이런 건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회사마다 캐릭터를 작업을 할 때 파이프라인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큰 줄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가고요. 툴 종류가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한두 단계가 생략된다든지 그 정도 작업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캐릭터 의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